여러분의 지갑 속에 당첨금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찍힌 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단돈 2천만 원에 친구에게 팔아버렸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비즈니스 실수가 아닙니다.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가장 뼈아픈 선택이자 경영학 교과서에 실패한 리스크 관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될 소니 픽처스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 극장가가 아닌 안방 극장을 뒤집어 놓은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2026년 2월 오늘 거리를 나가보면 아이들은 이 영화의 주제곡을 흥얼거리고 틱톡과 유튜브에는 관련 챌린지 영상이 매 초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10여 년 전 디즈니의 겨울왕국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전 세계가 엘사의 마법에 걸렸던 그 광품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파급력 면에서는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성공을 바라보며 샴페인 대신 쓰디쓴 위장약을 삼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를 기획하고 만든 소니입니다. 도대체 소니는 왜 자신들이 낳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넷플릭스라는 이웃집 마당에 풀어놓은 걸까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어떻게 이 거대한 잭팟을 독식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경제 편의점에서는 소니가 놓친 10억 달러의 진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를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편의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시계를 2026년 2월 오늘로 정확히 맞춰보겠습니다. 넷플릭스를 켜면 메인 화면 가장 큰 배너에 떠 있는 영화,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현재 이 영화는 전 세계 누적 조회수 4억 8천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1위였던 레드 노티스나 전 지구적 신드롬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초기 기록을 가볍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단순히 많이 본 게 아닙니다. 시청시간, 재시청률, 소셜미디어 언급량 등 모든 지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삽입된 사운드 트랙은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부터 5위까지를 줄세우기 했고 다가올 그래미상 주요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 굿즈는 없어서 못 팔 정도이며 리셀 시장에서는 정가의 10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영화 하나가 창출할 경제적 가치가 향후 수년간 수십억 달러, 즉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디즈니가 겨울왕국이라는 IP 하나로 10년 넘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것처럼 넷플릭스에게도 드디어 그들만의 겨울왕국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이 대박난 영화의 진짜 주인은 사실 넷플릭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화의 기획부터 시나리오 집필, 캐릭터 디자인, 애니메이션 제작까지 모든 산모의 고통을 겪으며 이 작품을 잉태한 곳은 바로 소니 피처스 애니메이션입니다. 소니는 이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를 통해 픽사와 디즈니를 위협하는 애니메이션 명가로 인정받은 곳이죠. 그렇다면 왜 소니는 이 엄청난 영화를 자사의 배급망인 극장에 걸지 않고 넷플릭스 로고를 달고 내보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경영학도들과 투자자들은 지금 소니를 향해 역사상 최악의 딜을 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21년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공포에 떨던 그 암흑의 시절로 말이죠. 당시 영화계는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였습니다. 전 세계 극장문은 굳게 닫혔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 집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사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영화를 만들어봤자 극장에 걸지 못하면 매출은 0원입니다. 제작비 회수는커녕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소니 경영진의 책상 위에는 제작이 한창이던 K-팝 데몬 헌터스의 기획안과 예산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니의 계산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이 영화의 예상 제작비는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만약 극장 개봉을 고집하다가 팬데믹이 2022년, 2023년까지 길어져서 개봉 타이밍을 놓치거나 흥행에 참패한다면 소니는 1,30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당시 경영진에게 이 영화는 미래의 대박 기회가 아니라 당장 회사의 현금 흐름을 막히게 할 재무적 리스크 덩어리로 보였을 겁니다. 바로 그때 구세주처럼 혹은 악마처럼 등장한 것이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는 현금 가방을 들고 소니에게 달콤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소니, 고민 많지? 우리가 그 영화 살게. 제작비 1억 달러? 전액 보전해줄게. 여기에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2,500만 달러, 약 330억 원이를 더 얹어줄게. 총 1억 2,500만 달러. 어때? 너희는 앉은 자리에서 330억 원을 버는 거야. 망할 걱정 없이 말이야. 여러분이 2021년 당시의 소니시 이 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극장은 파리만 날리고 있고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기약도 없습니다. 주주들은 불확실성을 줄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제작비 전액을 대주고 330억 원이라는 확실한 이익까지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주식시장이 대폭락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주식을 매수가보다 25% 비싸게 사주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절하기 힘든, 아니 거절하면 바보 소리를 들을 법한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소니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2021년 체결된 이 계약서 한 장이 5년 뒤인 2026년 오늘 소니의 발목을 이렇게 세게 잡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계약의 내용은 겉보기에 심플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영화에 대한 전 세계 배급권을 독점합니다. 대신 소니는 제작비 회수와 함께 확정된 수익을 챙깁니다. 소니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제로에 수렴하는 완벽한 방어전처럼 보였습니다. 영화가 망해도 소니는 돈을 버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이 리스크 제로라는 단어 뒤에는 무시무시한 함정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추가 수익 분배 없음이라는 조항입니다. 영화가 아무리 대박이 터져도 4억 명이 보든 10억 명이 보든 넷플릭스는 소니에게 단 1달러도 더 줄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소니가 판권을 다 넘긴 건 아니지 않나요? 속편이나 캐릭터 사업권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소니는 바보가 아닙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계약서에 속편 제작 권리와 스피노프 권리는 소니가 갖는다고 명시했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배급권도 소니가 챙겼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꽤 합리적인 방어막을 쳐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가진 권리는 전 세계 독점 배급권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에서 이 영화를 틀 수 있는 건 오직 넷플릭스뿐이라는 거죠. 즉, 소니가 나중에 속편을 만들어도 넷플릭스가 우리 플랫폼에 안 실어줄 건데? 라고 나오면 소니는 그 속편을 어디에 틀어야 할까요? 1편을 본 팬들은 다 넷플릭스에 있는데 말이죠. 사실상 넷플릭스의 허락 없이는 프랜차이즈 확장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소니는 2021년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2026년의 가능성을 헐값에 팔아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감정적인 이야기는 접어두고 냉정한 숫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과정은 잊혀지지만 결과는 숫자로 남습니다. 소니가 잃어버린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 계산기를 두들겨 보려 합니다. 아마 이 숫자를 보고 나면 여러분도 소니 재무 담당자처럼 속이 쓰리실지 모릅니다. 가장 단순한 가정부터 해보겠습니다. 만약 소니가 넷플릭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2026년까지 묵묵히 기다렸다가 이 영화를 전 세계 극장에 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K-팝 데몬헌터스의 신드롬은 2013년 겨울왕국 1편과 비견됩니다. 당시 겨울왕국은 전 세계 박스오피스에서 약 12억 8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2026년 현재의 물가 상승률과 티켓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아주 보수적으로 단순 비교만 해도 최소 12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6천억 원의 티켓 매출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영화 산업의 수익 분배 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극장에서 티켓이 팔리면 극장주와 제작사가 수익을 나눕니다. 통상적으로 제작사가 가져가는 몫은 전체 매출의 약 40%에서 50% 수준입니다. 즉, 1조 6천억 원의 매출 중 약 8천억 원이 소니의 통장으로 바로 꽂혔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비용을 빼보겠습니다. 제작비 1억 달러, 약 1,300억 원을 빼고 전 세계의 영화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 비용, P&A로 제작비만큼인 1억 달러를 더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합쳐서 총 비용은 2,600억 원입니다. 수익 8천억 원에서 비용 2,600억 원을 빼면 순이익만 무려 5,400억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니가 넷플릭스에게 받은 돈은 제작비를 제외하면 프리미엄 명목의 330억 원이 전부입니다. 5,400억 원을 벌 수 있었던 기회를 단돈 330억 원과 맞바꾼 셈입니다. 무려 5천억 원이 넘는 현금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5천억 원짜리 수표를 찢어버리고 잠이 오시겠습니까? 하지만 소니가 놓친 것은 단순한 극장 수익만이 아닙니다. 더 뼈아픈 것은 바로 2차 판권 시장의 실종입니다. 보통 영화가 극장에서 내려오면 어디로 갑니까? IPTV로 팔리고 케이블 TV에 팔리고 항공기 기내 상영권으로 팔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플랫폼에 기간 한정으로 비싸게 대여해 줍니다. 이 과정을 윈도우라고 부르는데요. 대박난 영화의 경우 이 2차 시장 수익이 극장 수익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니는 넷플릭스의 전 세계 독점 배급권을 영구적 혹은 초장기로 넘겼습니다. 이 말은 영화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다른 방송사나 플랫폼에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TV 방송국에서 추석 특선 영화로 틀고 싶어도 못 뜹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에서도 못 봅니다.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소니는 이 막대한 2차 판권 수익을 영원으로 만든 도장을 스스로 찍은 겁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이 영화로 도대체 얼마나 벌었을까요? 본격적인 계산에 앞서 소니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는 현재 상황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진행한 글로벌 싱어롱 상영회 기억하시죠? 관객들이 극장에서 주제곡을 떼창하며 즐기는 이 이벤트. 사실 넷플릭스에겐 돈벌이 그 이상의 무서운 노림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을 향한 라스트 스퍼트입니다. 이미 지난달 열린 그래미 어워드에서 이 영화의 메인 주제곡 골드는 영상 매체 부문 최우수 노래상을 거머쥐며 음악성을 증명했습니다. 트로피는 이미 넷플릭스 진열장에 들어갔죠. 이제 남은 건 영화계의 끝판왕 오스카뿐입니다. 다가오는 3월 15일 미국 LA에서 열릴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K-팝 데몬 헌터스는 장편 애니메이션 상과 주제가상 2개 부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넷플릭스가 극장 상영을 강행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사위원과 대중에게 이건 단순한 OTT 만화가 아니라 극장에 걸리는 진짜 영화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철저한 오스카 캠페인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나온 수백억 원의 티켓 수익? 그건 넷플릭스 입장에선 오스카 트로피를 닦을 수건값, 즉 기분 좋은 보너스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노린 진짜 본 게임은 따로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훨씬 더 무서운 숫자, 바로 기업 가치와 구독자 생애 가치 LTV입니다. LTV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된 직후 넷플릭스의 주가는 15%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하루아침에 수십조 원이 불어난 겁니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 넷플릭스에 신규 가입한 구독자만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한 달 구독료를 15,000원으로만 잡아도 매달 2,250억 원의 현금이 넷플릭스로 들어옵니다. 1년이면 2조 7천억 원입니다. 소니에게 줄 돈 1,600억 원은 한 달 구독료만으로도 이미 다 메꾸고도 남았습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한 셈입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백엔드 바이아웃이라는 계약 방식의 잔인함입니다. 넷플릭스가 즐겨 쓰는 이 방식은 제작사에게 제작비의 120%에서 130% 정도를 선지급하고 모든 권리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이 돈 먹고 떨어져 라는 뜻이죠. 전통적인 할리우드 방식은 다릅니다. 톰 크루즈가 탑건 매버릭으로 1,000억 원 넘게 번 것은 러닝 개런티 덕분입니다. 영화가 흥행할수록 감독과 제작사, 주연 배우에게 보너스가 계속 지급되는 구조죠. 하지만 소니는 이 백엔드 바이아웃 계약 때문에 영화가 전 세계 1위를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추가 정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넷플릭스 본사에서 파티가 열려 샴페인을 터뜨릴 때 소니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쓴 커피만 마셔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소니 경영진이 밤잠을 설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반쪽짜리 권리가 가져온 딜레마입니다. 소니는 계약 당시 속편 제작 권리는 우리가 갖는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소니의 자존심을 지켜준 신의 한 수처럼 보였습니다. 1편은 넘겨주지만 이 IP, 미래는 우리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2026년인 지금 이 조항은 소니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소니가 야심차게 K-팝 데몬헌터스 2를 제작합니다. 이번에는 넷플릭스에 안 넘기고 극장에 걸어서 1조 원을 벌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관객들은 1편을 어디서 봤죠? 넷플릭스에서 봤습니다. 1편의 팬덤은 이미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 넷플릭스가 1편은 우리 독점작이니까 속편 개봉 시점에 맞춰 1편을 메인 화면에서 내려버리겠다거나 홍보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속편도 우리한테 넘기지 않으면 1편의 캐릭터 영상 사용권에 대해 법적 시비를 걸겠다고 나오면요? 넷플릭스가 쥔 전 세계 배급권의 힘은 생각보다 막강합니다. 결국 소니는 속편을 만들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넷플릭스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공산이 큽니다. 속편도 사주세요 라고 말이죠. 물론 이번에는 1편보다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극장 개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수익과 브랜드 파워는 영원히 요원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물건이 아무리 잘 팔려도 고객은 이마트나 쿠팡을 기억하지 제조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유통망을 쥔 자가 갑이고 물건을 만드는 자는 을이 되는 냉혹한 유통의 법칙이 콘텐츠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니 픽처스는 단순한 하청 제작사가 아닙니다. 스파이더맨, 베놈, 제로 제트 시리즈를 가진 할리우드의 공룡입니다. 그런 거대 기업조차 플랫폼의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이 이번 사태가 주는 가장 큰 공포입니다. 지금까지 소니가 넷플릭스와의 계약 한 장 때문에 1조 원이 넘는 잠재 수익을 날린 뼈아픈 실수를 확인했습니다. 돈은 넷플릭스가 다 벌고 소니는 남 좋은 일만 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인 소니가 이대로 물러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니 본사 깊숙한 곳에서는 넷플릭스조차 두려워할 만한 치명적인 반격 시나리오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를 컨텐츠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뜯어보면 넷플릭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상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넷플릭스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여주는 플랫폼일 뿐 그 외의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반면 소니는 어떻습니까? 소니는 단순한 영화사가 아닙니다. 전자제품으로 시작해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을 모두 거머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엔터테인먼트 복합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니의 무시무시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소니가 준비한 회심의 카드는 바로 트랜스미디어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영화라는 영상물은 넷플릭스에 줬지만 이 영화 속 캐릭터와 세계관을 활용한 다른 모든 돈벌이는 소니가 독식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충성 유저를 보유한 소니의 게임 사업부는 이미 K-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AAA급 콘솔 게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감동한 팬들이 넷플릭스 앱을 끄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직접 주인공이 되어 악마를 사냥할 수 있는 게임으로 몰려갑니다. 게임 시장의 규모는 영화 시장의 3배가 넘습니다. 소니는 영화 티켓값 1조 원을 놓쳤지만 게임 타이틀 판매로 3조 원, 4조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더 큰 판을 짠 겁니다. 넷플릭스 구독자는 영화를 보는 것에 그치지만 소니의 유저는 그 세계를 플레이하며 지갑을 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니는 전 세계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1위 플랫폼인 크런치롤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뺏긴 실사 영화 대신 프리퀄 스토리를 담은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자체 제작해 크런치롤에 독점 공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팬덤을 고스란히 자신의 플랫폼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니 뮤직이 보유한 OST 음원 수익, 캐릭터 굿즈 사업까지 합치면 계산기는 다시 소니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돈을 들여 영화를 홍보해서 띄워놨는데 정작 알짜배기 고수익은 게임과 굿즈를 파는 소니가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역전 현상이 2차 시장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IP,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자만이 부릴 수 있는 마법이자 소니가 그나마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소니와 넷플릭스의 이 거대한 머니게임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한국의 콘텐츠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이자 미래입니다. 지난 몇 년간 K 콘텐츠는 넷플릭스의 달콤한 제안에 취해 있었습니다. 제작비 전액 지원해 줄게. 망해도 우리가 책임질게. 대신 권리는 다 넘겨. 이 조건은 자금난에 허덕이던 한국 제작사들에게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징어 게임 시즌1 같은 글로벌 히트작이 터져도 제작사는 제작비의 10% 남짓한 관리 수수료만 챙기고 수조 원의 추가 수익은 고스란히 플랫폼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청기지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훌륭한 물건을 만들어도 상표권을 가지지 못하면 영원히 납품업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제조업의 딜레마가 콘텐츠 산업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니 같은 거대 기업도 당하는 판에 자본력이 약한 한국 제작사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2026년 오늘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니 사태를 지켜본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당장의 안전한 마진보다 미래의 IP 소유권이 훨씬 더 큰 가치다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CJ ENM, 하이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제 넷플릭스의 백엔드 바이아웃으로 전권을 넘기는 계약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제작비를 스스로 조달하는 한이 있더라도 IP를 공동 소유하거나 방영권만 기간 한정으로 판매하는 라이선싱 방식으로 계약 구조를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들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닌 국내 방송사와 티빙 등에서 먼저 방영되고 넷플릭스에는 방영권만 판매되는 형태가 늘어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단순한 콘텐츠 공장이 아니라 브랜드 오너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앞으로 콘텐츠 관련 주식을 보실 때 무엇을 봐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랑 계약했대 라는 뉴스에 단순히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계약의 디테일을 뜯어봐야 합니다. IP를 누가 가졌는가? 게임이나 웹툰으로 확장할 권리가 제작사에 남아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많이 만드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넷플릭스의 방영은 하되 그 캐릭터로 인형을 팔고 뮤지컬을 만들고 테마파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킨 회사가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소니가 1조 원을 잃고 얻은 깨달음, 그리고 넷플릭스가 보여준 플랫폼의 파괴력, 이 모든 사건이 가리키는 미래는 하나입니다. 단순 컨텐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슈퍼 IP의 시대입니다.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의 성공은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승자는 그 성공을 게임, 음악, 패션으로 무한히 확장해 10년, 20년 동안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자입니다. 소니는 비록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하기 위해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K 콘텐츠 기업들도 이제는 넷플릭스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것을 넘어 스스로 거인이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야기, 우리가 만든 캐릭터가 전 세계인의 지갑을 여는 열쇠가 되는 세상. 그 열쇠의 주인이 넷플릭스가 아닌 한국 기업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소니와 넷플릭스의 1조 원 전쟁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의 공개 후 대한민국에 미친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